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화나는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홍명보 감독이 채널A와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 인터뷰를 보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습니다. 사과한 것 같으면서 사과가 아닌,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 인정이 아닌 묘하게 회피적인 발언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축구협회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귀국까지 했는데 팬들을 향한 최소한의 소통도 없습니다. 오늘은 이 모든 것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홍명보 인터뷰 분석, 축구협회 무책임한 침묵, 그리고 임시 감독 체제 논란까지.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축구협회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월드컵 일정이 끝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귀국도 했습니다. 그런데 축구협회는 공식 SNS 하나 올리지 않았습니다. 팬들을 향한 입장 표명도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탈락이라는 최악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탈락에 대한 분노가 전국적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의 대상인 축구협회는 숨어 있습니다. 이건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팬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진심 어린 사과,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명확한 인정,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계획. 이 중에서 하나라도 제대로 나온 게 있습니까? 정몽규 회장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선수들과 감독을 먼저 내보내고 회장 본인은 비겁하게 숨어서 나왔습니다. 리더라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막강한 권한을 행사했다면 그만큼의 책임도 지는 자리입니다. 홍명보 감독 선임. 이 결정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이 정몽규 회장입니다. 그런데 그 결정의 결과가 참담하게 나왔을 때 전면에 나서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나왔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축구협회 전체의 모습을 대변합니다. 권한은 가져가고 책임은 피하는 구조. 이제 홍명보 인터뷰 분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각자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억울한 것은 없으며 사퇴로 책임을 졌다. 이 발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억울한 것이 없다는 말은 본인이 할 만큼은 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팬들이 원하는 건 억울함 유무가 아니라 무엇이 잘못됐는지에 대한 솔직한 인정입니다. 손흥민 선발 제외와 교체에 관한 발언이 가장 논란이 됐습니다. 남아공전에서 손흥민을 선발에서 뺀 것에 대해 어떻게 답했냐? 체코전 때는 오현규가 들어가서 결승골을 넣을 줄 알았나? 그때는 됐고 이번엔 안 된 것뿐이다. 이 발언. 잠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체코전에 오현규가 교체로 들어가서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 경험을 바탕으로 남아공전에도 오현규를 선발로 썼다는 뜻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이게 전술입니까? 체코전에 우연히 통했으니까 남아공전에도 써보겠다. 이게 전술적 판단입니까? 이게 2년 동안 준비한 대표팀 감독의 발언입니까? 더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은 실전이고 결과가 안 나오면 비판받는 결과론일 뿐이다. 이 발언의 뉘앙스가 무엇이냐? 선수 기용은 감독의 권한이고 결과가 안 나왔으니 결과론적 비판을 받는 것이지 선택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팬들과 전문가들이 비판하는 핵심이 뭔지 이분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결과론이 아닙니다. 비판의 핵심은 전술적 의도의 부재입니다. 왜 손흥민을 뺐는지, 왜 그 타이밍에 그 선수를 넣었는지, 그 결정에 어떤 전술적 이유가 있었는지, 이게 명확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과 이전에 이미 전술적 설계 자체가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비판의 본질입니다. 멕시코전 손흥민 교체 상황을 제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전술적 포인트입니다. 멕시코전 초반, 멕시코가 라인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손흥민이 있으니까 쉽게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이 앞에 있으면 멕시코 수비진이 뒷공간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언제든 손흥민이 그 공간으로 달려들 수 있으니까요. 이게 손흥민 효과입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라인을 뒤로 물렸습니다. 그 덕분에 이강인 등이 플레이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57분, 손흥민을 뺐습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됐냐? 멕시코 입장에서 무서운 게 사라진 겁니다.
뒷공간을 위협할 선수가 없어졌습니다. 그러자 멕시코가 즉시 라인을 올리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 한 명이 만들어주던 공간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이게 57분 교체의 문제입니다. 단순히 타이밍이 이른 게 아니라 손흥민이 경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었는지를 이해하지 못한 교체였다는 겁니다. 교체 후 전술 변화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선수가 바뀌면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도 그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손흥민 대신 오현규, 이재성 대신 황희찬. 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전술이 바뀌었습니까?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자리에 오현규가 들어갔는데 오현규는 손흥민과 다른 선수입니다. 오현규의 강점은 박스 안에서의 위치 선정과 마무리입니다. 손흥민처럼 넓은 공간을 만들어주는 역할과는 다릅니다. 그러면 오현규가 들어왔을 때 전술이 그에 맞게 조정되어야 합니다. 오현규에게 더 많은 크로스를 올려준다든가 박스 안으로 공을 연결하는 패턴을 늘린다든가. 그런데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선수만 갈아 끼웠습니다. 이게 무전술 축구의 본질입니다. 체코전에서 교체 카드가 우연히 통했습니다. 오현규가 결승골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연이 아니라 계획이었다면 왜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에서는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냐는 겁니다. 같은 교체를 했는데 결과가 다르게 나왔다면 그건 전술이 아니라 운에 맡긴 겁니다. 체코전은 운이 좋았고 멕시코전과 남아공전은 운이 나빴던 겁니다. 이게 대표팀 감독의 경기 운영이 됩니까? 2년의 시간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을 때 많은 우려와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말이 나왔냐? 결과로 보여주겠다. 2년을 그 말을 붙잡고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역대급 선수 스쿼드와 역대급 꿀조를 가지고 32강에도 못 올라갔습니다. 예상했던 전술적 미천이 드러났습니다. 실패가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이 어떻게 끝났냐? 3분짜리 사퇴문 낭독. 나는 사임했으니 책임을 다 졌다.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2년 동안의 준비, 2년 동안의 경기, 2년 동안의 실패.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3분으로 정리됐습니다. 이게 무책임의 극치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임시감독 체제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9월 어매치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축구협회 내외에서 임시감독 체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정효 감독, 윤정환 감독, 최용수 감독. 여기서 제가 정말 강하게 이야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현직 감독을 또 차출하는 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얼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홍명보 감독을 울산에서 차출했습니다. 울산 팬들이 얼마나 분노했습니까? 팀을 이끌던 감독이 갑자기 국가대표팀으로 가버리면 그 팀과 선수들은 어떻게 됩니까? 시즌 도중 감독이 빠진 팀의 피해는 고스란히 K리그 팬들이 감수해야 합니다. 그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이번엔 수원 삼성의 이정효 감독, 강원의 윤정환 감독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미친 짓입니다. K리그를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K리그 팬들을 뭐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임시 감독을 세울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면 차라리 소속팀이 없는 최용수 감독 같은 카드가 이해가 갑니다. 현역팀이 없는 감독을 임시로 세우는 것과 현직 팀을 이끄는 감독을 갑자기 빼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나 임시 감독도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축구 철학을 다시 세워줄 정식 감독을 빨리 선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벤투 감독 이후 우리가 가지고 있던 방향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방향을 잡는다면 그 방향이 무엇인지, 이것을 먼저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감독을 찾아야 합니다. 감독을 먼저 뽑고 나서 방향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방향을 먼저 정하고 그 방향에 맞는 사람을 뽑는 순서가 되어야 합니다. 인적 네트워크 이야기도 해야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박지성, 구자철, 기성용, 이영표. 이분들이 어떤 분들입니까? 유럽 최고 수준의 클럽에서 뛰었습니다. 세계 축구 최전선에서 직접 경험을 쌓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탄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좋은 외국인 감독을 찾는다고 할 때 이분들이 가진 네트워크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면서 쌓은 인맥, 기성용이 유럽에서 쌓은 네트워크, 이영표가 축구 지도자 과정을 밟으면서 접해온 사람들, 이 자원들을 협회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왜 활용하지 않느냐? 축구협회가 자신들만의 축구인 범주 안에서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폐쇄적인 카르텔의 본질입니다. 외부 사람을 들이면 자신들의 영역이 위협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자신들의 카르텔 안에 있지 않으면 배제합니다. 박지성, 구자철, 기성용, 이영표, 이분들이 협회 행정이나 감독 추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이분들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하지 않는 건 국가적 낭비입니다. 이제 전체적인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홍명보 감독 인터뷰. 책임을 졌다고 하면서 전술적 실패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론이라는 말로 본질적인 비판을 피해갔습니다. 축구협회. 귀국까지 했는데 아직도 침묵입니다. 정몽규 회장은 공항에서 숨어서 나왔습니다. 임시감독 체제 논란. 또다시 K리그 현직 감독을 차출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박지성, 구자철, 기성용, 이영표 같은 훌륭한 자원들이 있는데 활용하지 않는 폐쇄적인 협회 구조. 우리가 무엇을 요구해야 하냐? 첫 번째, 협회가 당장 팬들과 소통해야 합니다. 공식 사과, 구체적인 반성, 앞으로의 계획, 이것들이 명확하게 나와야 합니다. 두 번째, K리그 현직 감독 차출은 없어야 합니다. 세 번째, 정식 감독 선임 과정이 투명해야 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누구를 선임하는지가 공개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박지성, 구자철 등 우리가 가진 인적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구조가 바뀌어야 합니다. 사람 하나 바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가 달라져야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을 만들어낸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 그 시스템이 바뀌지 않으면 다음 감독이 누가 오든 똑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해야 하는 대상은 홍명보 감독 개인이 아닙니다. 그 감독을 만들어낸 시스템, 그 시스템을 유지해온 협회의 구조입니다. 그 구조를 바꾸는 것. 이게 지금 한국 축구에게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팬들이 계속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그게 한국 축구를 바꾸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